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기술주 가열이라는 주제로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3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요. 따라서 자산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먼저 CNN 공포탐욕지수 3월 12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번에는 평일에 녹음을 하느라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보다 하루 전 자료인데요. 공포탐욕지수는 73으로 극단적 탐욕에서 떨어진 탐욕 구간을 지나고 있고, 오른쪽은 공포탐욕지수의 추세를 나타내는데 맨 아래에 붉은색 추세선이 2022년 저점과 2023년 3월 SVB 파산을 이은 추세선이고, 이 추세선에서 지지하면서 작년 상반기 상승장이 시작됐었거든요. 색으로 표시된 네모칸이 하나가 한 달 정도인데 약 4달간 반등이 일어났고, 공포탐욕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공포탐욕지수가 75 이상의 극단적 탐욕 구간인데, 극단적 탐욕 구간을 올라간 다음에 횡보하다가 극단적 탐욕에서 이탈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했는데 저항을 맞고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서 하락 추세로 반전이 된 적이 있고요. 작년에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벤트가 8월에 있었죠. 공포탐욕지수를 보는 이유는 상승장과 하락장의 변곡점은 시장 참여자의 심리와 탐욕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작년 상반기 상승장에서 공포탐욕지수가 추세 이탈 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계기로 하락 반전했는데, 상반기 상승장을 지지했던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하락장 확정됐었고, 11월 FOMC 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거라고 확정을 지었죠. 그때 11월 14일에 다시 한번 추세선을 돌파 상승하면서 상승장을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똑같이 4달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작년 상반기 상승장이랑 비슷하게 공포탐욕지수의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서 극단적 탐욕에서 이탈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해서 극단적 탐욕으로 들어갔지만 재이탈을 하는 등 현재는 탐욕 구간으로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극단 탐욕으로 가지 못하거나 이 푸른색 선의 저항선에 막히고 다시 내려가는 상황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은행이 파산한다든지 시장의 심리가 다시 조정으로 하락 반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요. 기존의 영상들에서 연준이 첫 번째로 금리 인하하는 B 구간에서 전에 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처음에는 3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지금 5, 6월 이후로 계속 미뤄지고 있죠. 지난 영상들에서는 시장에서 6월 정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6월 이후까지도 점점 더 미루려고 하더라고요. 물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금리를 꼭 낮춰야 될 정도로 경기가 나빠진 다음에 인하를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시작도 연장이 되고 있고, 하지만 첫 번째 금리 인하 전에는 작년 11월서부터 조정 없이 계속 지수가 상승했잖아요. 그 상승에 대한 건전한 조정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기적 자산배분 비중 전략 코스천의 자결 기준으로 리뷰해보면 지금 현재 금리 고점 A, 지난 사이클에서는 2018년 12월이었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2023년 8월이죠. 금리 고점에서 지금 예방적 첫 금리 인하를 하는 B, 버블의 최고점까지 A에서 B 구간의 사이에 있고, 11월 FOMC에서 A에서 B 구간이라는 걸로 확정지어서 위험자산의 랠리가 있었죠. 지난 사이클에서는 2018년 12월에 금리 고점 만들고 첫 번째 금리 인하가 8개월 후인 2019년 8월이었는데, 비슷하게 계산하면 이번에는 2023년 7월이 금리 고점이었으니까 예전이랑 똑같이 더하면 6월이나 5월 정도가 될 수 있다. 원래는 정확하게 5월인데 현재 5월보다는 6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점점 더 뒤로 미뤄지고 있죠.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0.5% 이상 내리는 B컷 경제 위기는 지난 사이클에서는 2020년 3월에 일어났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예전처럼 더한다 생각했을 때 올해 11월이나 12월 이후가 될 텐데, 11월 5일이 대선이잖아요. 미국 정권이나 연준은 당연히 대선 전에는 경제 위기가 오지 않게 최대한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점이 시장에 지금 반영이 돼서
생각보다 강하게 위험자산 랠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미국 증시 B의 조정이 언제쯤 될까 S&P 500 주봉 차트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영상에서 올렸던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왼쪽은 오늘에 올린 공포탐욕지수 추세선이고요. 지금 이쪽인데 곧 이어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 금리나 B가 6월이나 7월이라면 그 전에 조정이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오른쪽에서 주봉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여기 왼쪽에 푸른색 사각형이 지난 사이클의 A, B, C 구간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똑같이 복제해서 이번 사이클에 붙여놓고, 이번 사이클의 A가 2023년 7월 말이고 8월 초죠.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붙여보면 이렇게 B 구간은 원래는 5월에서 6월 정도가 나오고, 경제위기 C는 11월에서 12월이 나오는데 현재 이 B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죠. 지금 5월에서 6월, 가능하면 7월 이런 식으로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 주기를 늘어난 만큼 이렇게 뒤에 붙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에 경제위기 C가 올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데요. 경제위기가 오는 거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연준의 통화정책과 재무부의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계속해서 유동성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경제위기 C가 오는 시기를 늦출 수는 있거든요. 다만 위기가 빨리 터지고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건전한 상승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미루니까 더 크게 위기가 올 수 있겠죠. 어쨌든 대선을 전후해서는 그런 이벤트가 나오지 않게 노력을 할 것 같고, 예전에도 보면은 B 전에 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전에 이렇게 조정이 있었고, 금리 인하 시기에도 약간 조정이 있었죠. 요게 S&P 500 지수인데 뭐 나스닥 종합지수나 다우지수는 조금씩 달라요. 하여간 B 전후로 조정이 있었다. 이게 2주 전에 그래프긴 한데 비슷해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예방적 금리 인하하는 B까지 조금 내려가는 식으로 차트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조정을 강하게 받는다면은 예전처럼 이게 50주 이평선인데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갔다가 지지 반등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50주 이평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4,600, 70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네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양. 아니면 조정이 크지 않고 약조정으로 끝난다면 그냥 2021년 고점 때까지 정도만, 그러니까 4천 후반대 정도, 그때까지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상승하는 모양이 될 것 같고, B 이후에는 다시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해서 전고점도 높였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전고점을 높이고 마지막 C 전까지 크게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에 경제위기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예상 상승폭을 그려보면 이번 2024년 초에 미국의 기관들이 전망을 한 거 보면은 대략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해봐야 5,400 정도 봤었거든요. 5,200에서 5,400이 올해 전망치 중에 가장 최상으로 전망한 수준이고, S&P 500이 좀 더 과하게 많이 올랐다 해도 뭐 6,000까지 올랐다고 쳐볼게요. 6,000까지 올라봐야 요번에 4,800에서 시작했으니까 한 20% 정도 상승한 거죠. 그 수치를 잘 보시고 5,200이나 5,400이라면 뭐 10에서 15% 정도 올해 상승하는 거거든요. S&P 500의 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니까 연평균 수익률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올랐다고 가정하고 요 수치 기억해 주시고요. 현재 기술주가 가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넘버원 종목인 AI의 선도주인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며칠 전에 한 주당 1,000불까지 도전하는 식으로 고점을 터치하려고 하다가 그날에 갑자기 다시 하락 반전해서 고점 대비 당일에 11%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 이후엔 다시 반등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높은 가격대 고점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시총이 높고 당시만 해도 애플을 거의 따라잡아서 전 세계 시총 3위 정도였던 주식이거든요.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애플, 3위가 엔비디아였는데 그런 3위 주식이 하루에 10%나 위에서부터 떨어졌다. 그런 게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반등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고점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전형적인 변곡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주의 가열의 지표로 지금 보이고 있고, S&P 500의 기술주의 12개월 예상 수익률을 현금 있잖아요. 단기 국채 수익률과 비교해 봤을 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주식의 수익률이 현금보다 높은 거니까 이땐 주식하는 게 좋겠죠. 기술주를 투자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상 수익률이 높거든요. 대부분의 구간에서. 근데 예외적으로 낮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97년에서 2001년 때까지고, 이때가 닷컴 버블이 한창이었을 때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인데 2023년서부터 이렇게 현금의 예상 수익률보다 기술주의 예상 수익률이 더 낮아지기 시작했다. 주식보다 현금이 더 매력적이라는 의미고 주식의 과열 신호가 아니냐. 이게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최초로 일어났다. 이런 것도 현재 주식시장이 과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섹터 지수인 SOX와 S&P 500 지수의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한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은 2000년 3월에 닷컴 버블이 붕괴를 시작했던 구간에 반도체 지수와 S&P 500 지수의 상대적인 비율이 1.0을 넘어서 반도체 지수가 S&P 500보다 더 높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된 적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체 S&P 500이 당연히 반도체 섹터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데, 지금은 반도체 섹터만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이렇게 전체 지수 대비 반도체 지수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거고요. 2014년서부터 많이 올라왔고, 이번에 유동성 버블장이 2010년 정도서부터 시작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후로 반도체 지수가 S&P 500을 훨씬 더 능가했는데, 지금 또 1을 넘었는데 24년 3월에 넘었어요. 근데 그게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붕괴하기 직전에 넘은 걸 20년 만에 넘은 거예요. 이런 게 기술주가 가열됐다는 신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의 상위 10%의 주식이 시총이 전체 75%나 되고, 이런 집중도는 닷컴 버블 때 마지막 버블 당시에 72%였는데 그때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닝 대비 PER 대비는 닷컴 버블 시절보다 좋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나 빅테크 주식, 그리고 매그니피선트 세븐 같은 주식들은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기 때문에 과거 닷컴 버블과 다르다, 이런 주장도 현재 시장에 통용되고 있지만, 상대적인 평가를 했을 때는 닷컴 버블만큼 일반 주식 대비 주목받고 있는 소수의 주식들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건 팩트다. 이 부분을 숙지한 채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10년물과 2년물은 해소된 지가 오래됐고, 최근에는 10년물, 5년물 스프레드가 다시 한번 해소가 돼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풀리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풀리고 스프레드가 역전이 해소되면은 조금 있다가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여기 회색 음영이 경기 침체인데, 1990년대, 2000년대, 2008년대, 2020년대도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왔었고, 이 그래프에서는 2000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표시가 안 되는데, 다른 장단기 금리는 이때 역전이 살짝 됐었거든요. 코로나 전에.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를 따지는 대표적인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그거는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어닝에 별로 좋은 요소는 아니겠죠. 경기가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는 있지만, 앞으로 경기 전망이 좋지 않다면 실적이 별로 좋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반면에 금과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 주식시장과 다른 점은 주식시장은 이미 전고점 돌파하고 오르고 있었지만, 주식이 오르는 원리와 대체자산인 금이 오르는 원리가 좀 다르거든요. 주식은 경기가 좋아서 이익이 많이 나야 되고, 그리고 금리도 낮을 때 주식시장이 좋은 거고, 금은 경기가 좋을 때보다도 오히려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금리를 낮추려고 할 때,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명목금리를 낮추려는 구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그럴 때는 실질금리가 고점에서 내려가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때 금과 비트코인은 오를 수가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지난 금리 사이클에서 이렇게 금은 삼각세기로 갇혀서 전고점을 뚫을 준비를 하다가 실질금리가 고점에서 마이너스화해서 돌아가는 순간 여기 코스턴의 달걀 ABC를 표시해 놨거든요. A서부터 저점에서 반등 시작해서 B 전에 전고점 돌파, 그리고 B에서 중간 고점, 그리고 횡보, 그 다음에 C가 올 때까지 C에 가까울수록 상승, C가 지나서 D까지 상승하는 게 금이에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지난 2023년 7월에 금리 고점 A에서 저점을 찍고 고점을 지금 B 전에 돌파를 했죠. B 부근에서 중간 고점에 이르러서 횡보한 다음에 C가 다가올수록 다시 반등할 거고, C를 넘어서 좀 더 반등하고,
이런 식의 흐름이 지난 사이클처럼 나올 수 있어서 금은 제가 지속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작년에 요 부근에 금을 25%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었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2022년 말에 모든 비중을 다 넣어서 풀매수를 완료한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금과 비트코인은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저점을 다지는 기간, 그리고 이제서부터는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기간,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고, 금은 지난 사이클 참고해보면 대략 50% 고점을 높였거든요. 이번에도 50%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지난 고점이 2,000불이었으니까 온스당 3,000불까지 갈 수 있다. 50% 상승이라는 걸 잘 보세요. 아까 S&P 500이 상승할 수 있다고 했죠. 월가의 기본 전망으로는 10에서 15% 정도 올해 상승 여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만들어도 뭐 6천 정도까지 오르면 많이 상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20% 정도 말씀드렸는데, 금은 50%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금의 상승 여력이 주식보다 지금 높은 거죠. 비트코인은 기본적인 흐름은 금과 비슷하게 흘러가요. 디테일은 다르지만. 근데 고점을 비트코인은 한 3배 정도 올리거든요. 금이 50% 상승한다면 지난 고점에서 비트코인 3배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 자체가 주식보다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올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우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 투자자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주식의 비중을 줄이면서도 대체 자산을 넣으면서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제가 금과 비트코인이 비슷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금과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비슷한 시기에 뚫을 것 같다. 그리고 신고가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일주일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로 향해 올라갔고요. 금이 먼저 움직이고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모양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금도 이렇게 삼각수렴해서 돌파 상승했죠. 비트코인도 크게 보면은 삼각수렴해서 돌파 상승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금과 비트코인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채와 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업데이트 해드렸고, 금과 비트코인 영상도 따로 제작해서 나중에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